제발 그날 일은 모른 척 해주세요. 저는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무릎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모르는 척 들어가 버린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죠.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그 여자는 곧 제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연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연을 만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와 SNS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캥페르 지역에 살고 있는 클로에입니다. 제 사연을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했다는 사실과 반성하는 의미에서 남겨봅니다. 저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아빠의 가정폭력을 피해 일찌감치 세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아빠의 손찌검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엄마가 없는 집에서 아빠와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술만 드시면 따귀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때렸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닮은 제 눈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눈을 아빠에게 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맞는 것도 사실 아팠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냈지만 더 이상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무엇도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춥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매치기뿐이었죠. 적어도 어린 날에 저는 그랬어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손쉽게 돈을 벌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 집에서조차 살 수 없었던 저는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 비쌌어요. 저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소매치기는 아파트에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분 나빴습니다. 제 한 몸 편히 누워서 잘 곳이 없다니. 1인 스튜디오 아파트의 경우 500유로가 기본이었죠. 그러나 저는 변변한 직업도 없고 저를 보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동생활 즉 칼로케이션을 전전했습니다. 제가 지내던 칼로케이션의 경우 20유로였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난한 고학생, 밖에서는 소매치기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저도 처음부터 소매치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해봤지만 일을 잘하는 재능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재능은 없었습니다. 고객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번번이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걷다가 앞서가는 관광객의 가방에 지갑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목격했었죠. 이 지갑은 네 거야. 어서 가져가라는 것 같았어요. 손쉽게 소매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은 소매치기를 당한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떨결에 소매치기에 성공하고 보니 역시 관광객들이라 그런지 지갑에 현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 욕 먹으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못 버는 돈을 손쉽게 벌고 나니 그 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매번 착하게 살아야 한다며 스스로 다짐하다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또 소매치기를 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라고 질책해보지만 저는 결국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캥페르 지역에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점점 나쁜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한가로이 관광을 즐기는 모습에 질투가 나기도 했었죠. 당해봐라. 못된 심보였습니다. 저의 타깃은 분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워낙 동양인에 대해 혐오하고 차별을 많이 하는 곳이라 현지인들도 조금 우습게 보는 마른 동양인 여자였습니다. 혹시라도 소매치기 순간 눈치를 채더라도 발만 동동 구를 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도 제 레이더에 들어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갸녀린 딱 봐도 저의 압승이 예상되는 타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120% 빗나갔습니다. 백팩에서 지갑을 빼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눈치를 채고 쫓아오는데 그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잡힐 것 같아 저도 그 어느 때보다 온 힘을 다해 달렸었죠. 안 하던 실수까지 하며 저는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징역행이 분명했기 때문에 울며불며 잘못했다. 집에 어린 동생이 굶고 있다 사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었지만 한두 번은 통했었어요. 이 여자는 다행히 프랑스어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지갑을 찾았으니 됐습니다라며 제 손에 약간의 현금과 넘어지며 다친 다리에 피를 닦으라고 손수건을 건네주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날만큼 비참한 생각이 든 날은 없었죠. 그 기분이 썩 좋지 못하고 오래가기도 했고 다리가 아팠기에 저는 며칠 밖에를 나가지 않고 쉬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생각할수록 부끄러웠고 자존심이 상했죠. 그때 컬러케이션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싼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5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사람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거실에 나갔다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돈을 쥐어주던 그 동양인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린 둘 다 못 볼 걸 본 것처럼 당황해 한참을 서 있었죠. 저는 모른 채 들어가려는 그를 붙잡고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사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워홀을 온 상태였고 어렵게 구한 집이라 자신도 나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모른 척 해주겠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일을 그만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자기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만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맥주 2캔을 들고 찾아온 그 한국인이었습니다. 괜찮으면 한 캔 하자고 하더군요. 자신을 정아라라고 소개한 그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리기가 그렇게 빠른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장난스레 첫마디를 꺼냈었죠. 그는 자신도 달리기가 빠른지 그날 처음 알았다고 받아치더군요. 한참을 웃은 우리는 말을 터놓게 되며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 한 번씩 우리는 맥주를 한 잔씩 하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넘어진 저를 본 순간 동생이 생각이 났고 제가 훔쳤던 지갑에는 어릴 적 유일한 가족 사진이 있어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나왔던 것 같다고 했죠. 아라는 어린 시절 엄마가 프랑스 영화를 좋아해 자기도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프랑스를 좋아하게 되었고 프랑스어를 배우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와 동생과 함께 살다 아빠가 재혼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아빠는 경제적 지원도 서서히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라의 동생은 그 후 지독한 사춘기를 겪으며 많은 방황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해주는 방법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2개,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돌고 돌아 자기 자리를 찾은 동생은 언니가 자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 용기 내 프랑스로 워킹홀리데이를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빠에게 받은 비슷한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서로에게 더욱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동생처럼, 저는 그를 언니처럼 따르게 되었죠. 다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처럼 화가 난다고 때려치우거나 손님과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외면을 받더라도 다 저처럼 소매치기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옆에서 보고 나니 그동안 철없이 굴었던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아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고 방황하는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아라는 제 인생의 본보기가 될 정도로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미안할 정도로 아라에게 의지하고 있었죠. 아라는 겨우 한국 동생으로부터 홀가분해졌더니 프랑스 동생이 생겼네? 하며 진심인 듯 장난인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낯선 프랑스의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제 미안함을 약간 덜어내 주었습니다. 아라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처럼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은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해 바칼로리아 시험을 보아야 했어요. 공부는 정말 싫었지만
아라가 옆에서 수학 같은 과목을 도와주었기에 무사히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저도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기에 스스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라는 거봐 클로에, 너는 할 수 있다니까. 난 너를 믿었어. 시험 통과한 거 축하해라고 말해주었죠. 저 같은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아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날 아라의 지갑을 소매치게 하면서 제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라가 그날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저는 징역을 살았겠죠. 아니면 그날 제 타깃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는 여전히 소매치기를 하며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고맙고 미안하다고 아라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클로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클로에에게 아라는 정말 구세주가 된 것 같은데요. 클로에도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점만큼은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로에와 아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며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럽은 소매치기가 극성이라고 하죠. 유럽 여행이라는 막연한 낭만도 있지만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